안녕하세요. 이시현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정말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절대 위기를 불러오는 아주 핵심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뭐 특별히 이 저출산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5월이고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적어도 생각할 때 어느 쪽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기왕이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초부터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우리 인류가 정말 네 가지 거대한 변화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또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또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기왕이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왕이면 양당에서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왜 위기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기왕이면 현재 상황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위기의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지 단순히 지금 위기니까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진정한 선진국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일 첫 번째, 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냐, 왜 이현우 교수가 계속 위기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뭐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정말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정말 초유의 절대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그 상황이 축복만은 아니고 어쩌면 굉장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말씀드린 주된 내용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단순하게 관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왜 이제는 자유무역이 끝나고 보호무역지 더 넘어가서 중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현재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우 외환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외환은 이미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왜 제가 절대 위기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사부 파트 4에서는 대책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좀 기왕이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왕이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과 주위에 많은 분들과 좀 공유해 주셔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거 참모들께도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러한 채널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SBS에 가서 녹화를 했는데 거기 담당 PD 분이 제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출연해서 드린 말씀도 많이 보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초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오늘 이런 제 말씀이 기왕이면 그러한 언론인에게도 많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다시 또 전달이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정말 간절히 해 봅니다. 제가 절대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 때문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예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년의 GDP 실질 성장률을 찍어 놓은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뭐 당연히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뭐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지만 이것의 중간선을 잡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기 추세선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70년대 초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려 15% 가까이 잠재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역대 정권에서 어떤 특정한 정권에서 특별히 더 많이 추락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냥 아주 일직선이잖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미끄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10% 이상 잠재 성장률을 기록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50년 만에 5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인가요? 정말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정말 한때는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한 정말 세계에서 칭송받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나라꼴로 현재 추락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GDP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2%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1.8%라고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게 계속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미끄럼을 타는 거죠. 여기 이게 0%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0%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2030년대 중후반 가면 0%대, 그러니까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단연코 0%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만 일본은 1990년에 갑자기 자산 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을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은 꺼지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꺼질 수도 있고 설사 꺼지지 않더라도 그냥 미끄럼을 계속 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유로 지역, 유럽 지역의 경제권이 대체로 이러한 상황을 계속 이미 가고 있다. 우리보다 좀 먼저 가고 있죠. 그래서 유로 지역은 지금 계속 매년 0%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일본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 지역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그것도 우리나라가 유로 지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빠르게 가고 있고 유로보다도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위기다 위기다 할 때 그 위기는 우리가 80년대 초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0% 가까운 그러한 성장을 해서 우리가 또 위기라고 했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위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는 어때요? 바로 그냥 V자형 반등을 하니까 이건 위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97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9% 역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무려 12% 가까이 11% 정도 이렇게 플러스 성장 완전 V자형 반등을 하죠. 금방 회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미끄럼을 이제 타온 거고요. 그렇다면 최근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1.4% 성장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이니까 그보다 밑에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지난해는 턱걸이에서 2.0을 했고 올해는 어떠냐면 올해는
그것도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추락하면 선진국은 다 그런 거다. 일본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꼭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70년대부터 보면 GDP 성장률을 보면 이렇게 사이클은 있지만 어때요? 그냥 수평선이에요. 이게 빨간 선이 평균적인 미국의 GDP 성장률이에요. 2.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8%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는 2.0% 턱걸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보다도 경제 규모가 무려 15배 큰 나라고요. GDP 규모로도 그렇지만 또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으로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무려 2.5배 가까이, 2배, 2배 이상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항공모함이 그렇게 엄청난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저는.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장기적으로 얘가 계속 추락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보면 그 위기 상황이 계속 지금 1.4, 2.0 그리고 올해는 이게 IMF 현재 전망으로 보면 1.0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뭐 아직도 1.8, 뭐 KDI도 1.6, 한국은행도 1.5라고 하지만 저는 연초에 1.5로 봤다가 최근에 1.0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MF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IMF는 내년에는 1.4 정도 할 거라고 하는데 내년도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번 떨어졌다가 예전에 그냥 V자형 반등을 했는데 이제 V자형 반등을 하지 못한다. 이게 잠재 성장률 밑에서 그냥 계속 헤매니까 어쩌면 이 잠재 GDP 성장률 자체가 더 빠르게 추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분기별로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2% 성장했고 3분기에는 0.1% 살짝 플러스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분기는 0.1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가 4개면 이게 1년이잖아요. 분기가 4개가.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을 기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GDP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이미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0.2가 두 번 있고 플러스 0.1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이걸 실제 연율로 계산하면 연간 성장률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2%예요 이미.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다는 거고 앞으로 이게 회복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지금 추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외부적으로 이게 내우 외한 상태인데 내우는 지금 계속 이 추락하는 건데 그 원인이 첫 번째는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시멘트만 부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계속 해온 것이 문제고 세 번째는 우리 인재가 예전에 산업사회는 적당한 방식으로 계속 교육 시스템에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 정말 초고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교육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 한국 경제가 왜 절대 위기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추락한다. 단기적으로도 그것도 못한다. 그 원인은 내부적인 원인이 제일 크다.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가 그냥 관세 전쟁을 벌여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외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충격, 엄청난 쓰나미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부적으로 우리가 완전 체질이 정말 골아 터졌어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외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오니까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그나마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이 위기의 세 가지 핵심 요인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리즈로 이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좀 몇 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짧게 일단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인지 일단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시리즈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왕이면 이 내용을 많은 분들과 좀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더욱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